이른바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꽃샘 추위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꽃이 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업체 재무관리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상태가 투명하게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빌라왕 사건 등이 드러나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세입자 보호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주택 천여 채를 갭 투자로 사들인 채 숨져 세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빌라왕 사건. 이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 가운데 5,400여 건의 보증사고를 접수했습니다. 2021년 2,700여 건보다 2배 넘게 늘었고 특히 올해 1월에는 968건으로 월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해도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하는 대상이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적용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명의를 빌려줄 경우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개 대상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이름 등을 공개하려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는 동안에도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명단이 공개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만큼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이 집에 이 보증금 액수로 계약을 했을 때 나중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 거잖아요. 이 집의 그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내 보증금 액수가 적정한 건지를 알아야 되고. 일명 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반 시설은 대부분 조성이 마무리됐고 주요 행사장은 시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사 준비 상황을 송하영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순천만 정원과 인접한 오천 그린광장입니다. 다음 달 1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빗물을 가두는 저류지가 잔디 광장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저류지 주변은 아스콘 위에 잔디를 심어 국가정원과 오천 그린광장을 오갈 수 있는 그린 아일랜드가 조성됐습니다. 순천만 정원도 새 단장에 들어갑니다. 축구장 면적의 500배에 달하는 대규모 경관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봄꽃을 심기로 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기반공사 대부분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3월 2일 오늘 현재 국가정원 정원 박람회 조성 공사는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정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화해 연출 등 세부적으로 가다듬을 일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기반공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개막식을 위한 시운전이 시작됩니다. 동천에서 국가정원으로 향하는 정원 드림호는 5대 가운데 4대가 완성됐고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대는 개막 전까지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정원의 삽니다로 도심 속 정원이 시민의 삶 깊이 자리 잡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박람회에서는 정원에 머물 수 있는 가든 스테이가 운영됩니다. 60만 평 정원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이곳은 오는 10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박람회 기간에는 퍼레이드와 K-팝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K-팝 축하 공연 라인업 구성 등 출연진 섭외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7개월 동안 상설 주제 공연, 퍼레이드, 거리 퍼포먼스, 이슈형 페스타, 국내의 유명 아티스트 초청 공연 등을 수시로 진행해서 대규모 행사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조직위는 행사 기간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방문객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피플 카운팅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2일 오전 9시 48분쯤 여수 웅천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산불진화대원 50여 명과 장비 10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같은 날 담양군 월계리의 한 야산에서는 오전 11시 46분쯤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서 1시간 10여 분 만에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산림당국은 각각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관리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재무관리단은 목포시 교통행정과장과 시민단체 단원 등 4명,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됐고 버스 회사의 수입과 지출, 차량 정비와 배차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재무관리단은 2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버스 회사 경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역의 한 농협장 후보 A씨가 조합원의 옷 주머니에 봉투를 넣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고발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조합원은 기초 진술에서 부의금을 주고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원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19개 핵심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올해 228억 원을 들여 마늘과 양파, 배추, 무, 대파, 고추 등 6대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 채소 가격 안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구입비로 129억 원, 농기계 보험료에 10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양식장 물고기 폐사 피해 금액이 지난 1일 기준 75억 9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1일 기준 돌산읍과 남면, 화정면 등 어가 48곳에서 폐사 피해를 집계한 결과 지난달 26일 집계된 피해 금액 41억 원보다 2배가량 증가한 75억 9천여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폐사된 어류로는 참돔이 149만 4천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감성돔 112만 4천여 마리, 조기 8만 마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국립수산과학원과 남해수산연구소 등이 원인을 규명해 저수온으로 판명될 경우 피해량을 정밀 조사해 보상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여수와 고흥, 광양 등 전남 동부권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가운데 추락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은 지난해 전남 동부권 연안 안전사고 34건 가운데 추락사고는 26건으로 전체 76%를 차지했으며 익수사고 4건, 고립사고 3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주요 원인으로 부주의가 전체 사고의 64%로 나타난 만큼 갯바위와 연륙교 등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학교들이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했기 때문인데요. 학교 안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모습을 되찾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개학 첫날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등교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선생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반갑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아직은 감염 걱정을 우선시한 겁니다. 일상에서 마스크를 벗기까지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일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7,500여 명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백신 추가 접종률은 13.7%에 그쳤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이 줄었지만 아직 종식 단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목포시가 지역 상품권의 할인율을 8%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목포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6%에서 8%대까지 확대해 판매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에는 10%대까지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지역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500억 원에서 8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전남형 공공 배달앱인 먹개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했습니다. 오는 3월 26일부터 여수와 김포를 오가는 아침 항공편이 다시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용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아침 시간대 김포행 항공편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던 지역민들을 고려해 운항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편 이후 여수에서 김포로 출발하는 항공편은 오전 8시 때와 오후 5시 때, 저녁 8시 때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축하금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축하금은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로 지급되며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나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입학생입니다. 장흥경찰이 교통섬을 설치한 뒤 연이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장흥부산면 내안 삼거리에 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장흥경찰은 내안 삼거리에 교통섬 2곳을 설치한 뒤 6개월 동안 교통섬 충돌교통사고 3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이동식 단속 부스 1개와 시선 유도봉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와 직진금지 발광형 표시판 등을 설치해 교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올해로 51번째 열린 강진 청자축제가 지난 1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다녀간 방문객은 10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총 매출은 4억 5천여만 원으로 코로나 이전 대면 축제로 열렸던 지난 2019년과 비교해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구는 이번 행사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보물 주제로 청자축제를 기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이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공급과 정비에 나섭니다. 해남군은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삼산과 화산지구 일대에 상수관로 매설을 마쳤고 옥천지구는 관로 매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현산면 15개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남읍과 송지면 일대는 오래된 관로 40km에 걸쳐 대대적인 정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뮤직플레이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목포 뮤직플레이는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경연 분야를 축제와 접목해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지역의 음악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광주, 전남 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상은 광주와 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행정과 문화관광, 보건복지 분야 등 7개 부문에서 우수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임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심사에서 고흥 브랜드화 추진, 군민소득 연계축제 개최, 첨단 농수축 산업과 우주항공산업 육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